정말 뜨거운 감자죠, 암호화폐. 뭐랄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순식간에 큰 손실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이런 그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다, 고개 젓는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수익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외면하기는 또 어려운, 참 매력적이면서도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한 인물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아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신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억만장자 기술 경영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과연 그는 왜 이토록 비트코인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의 그 수백억 원짜리 예측 뒤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지,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이 주장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차근차근 함께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선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는 원래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유명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오랫동안 CEO를 맡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꾸고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기술업계에서는 이미 성공한 경영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기술 전문가가 비트코인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 시기였죠. 당시 각국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 쏟아붓는 걸 보면서 세일러는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그러니까 정부 발행 돈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현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깊은 우려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을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걸로 보이는 법정화폐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인 투자가 아니라 상장 기업의 재무 전략 자체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뭐랄까,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였고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단순히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의 회사 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 첫 매수를 시작으로 뭐랄까 진짜 진공청소기처럼 비트코인을 빨아들였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6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90조 원이요? 와. 네. 단일 기업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중 하나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과 행동이 그냥 무모한 도박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요. 이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발표한 이후 스트래티지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가 상승률이 무려 166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죠. 10월 17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1660%요? 네. 물론 주가라는 게 여러 요인으로 움직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핵심 자산의 가치 상승과 세일러의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64만 개 680억 달러.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온 세일러가 최근에 더욱더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어요. 바로 2040년까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무려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0억 원 정도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280억 원? 예. 사실 그전에도 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여러 차례 내놨었지만 이번 예측은 그 수치를 훨씬 더 높인 거예요. 이렇게 예측치를 대폭 올린 배경에는 특히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점차 우호적으로 변할 거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움직임들이 그의 확신을 더 강화시킨 걸로 보여요. 280억 원이라니, 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격인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예측이 가능할까요?
네, 그 2,100만 달러라는 숫자는 분명 충격적이죠.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핵심 논리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거대합니다. 바로 부의 대이동, 영어로는 Great Wealth Mig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부의 대이동이요? 네, 앞으로 전 세계의 막대한 부가 현재 담겨있는 전통적인 자산군, 예를 들면 부동산, 채권, 심지어 주식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대거 이동할 거라는 관점입니다. 세일러는 전 세계 자산 총액이 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보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형태라는 거죠. 아, 가치 저장 수단? 그렇죠. 마치 과거 인류가 금, 골드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고 가치를 저장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수행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의 논리를 좀 더 풀어보면 기존 자산들은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나누기 어렵고, 채권이라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또 주식은 개별 기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죠. 네네. 반면 비트코인은 물론 그의 관점입니다만 희소성이 보장되고 전 세계 어디로나 쉽게 전송 가능하고 분할도 쉽고 특정 국가나 기업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장점들을 인식하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비트코인으로 옮겨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이 거대한 자본 유입이 바로 2,100만 달러라는 가격 예측의 근간이 되는 셈입니다. 부의 대이동이라. 이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비트코인을 그 디지털 시대의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 논리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 이상 남은 미래에 그것도 개당 280억 원이라는 가격을 콕 집어 예측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대담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에서 말이죠. 이걸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분석과 비전은 분명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그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이 미래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 2,100만 달러라는 특정 가격 예측에 대해서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5년 후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2046년이라는 수십 년 후의 가격을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왜냐하면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급격히 강화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기술적 약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경쟁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혹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세일러 자신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측이 객관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자신의 포지션을 좀 정당화하려는 의도, 즉 일종의 확증 편향 아니냐는 비판도 늘 따라다닙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초장기 초고가 예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일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은 분명 귀중한 정보 소스죠. 그가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마치 미래에 대한 확정된 예언처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반론과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파격적인 예측 앞에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시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맹신은 금물이다.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세일러의 2,100만 달러 예측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의 극단적인 예측과는 별개로 오늘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거나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세일러 예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가진 몇 가지 독특한 특징과 현재 상황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비트코인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암호화폐이자 현재까지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원조 프리미엄 같은 거죠.
네, 일종의 원조 프리미엄과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그저 튤립 버블이다, 투기 수단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주요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 관련 상품, 현물 ETF 같은 걸 출시하거나 준비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요. 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과거처럼 무조건 규제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네트워크 효과 역시 비트코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와 개발자, 채굴 기업, 거래소 등 거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 생태계가 중요하죠. 네, 이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와 효용성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전화기나 인터넷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세일러의 가격 예측과는 별개로 비트코인 자체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에는 비트코인만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 바로 절대적인 희소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희소성.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새로 발행될 수 없도록 프로토콜 자체에 딱 각인되어 있죠. 마치 금의 매장량이 유한한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완벽한 희소성을 구현한 겁니다. 그게 법정화폐랑 다른 점이군요. 네,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나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해서 프로토콜을 변경할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스스로 네트워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따라서 이 2,100만 개라는 한정된 공급량은 비트코인 가치를 지지하는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더 큰 그림, 즉 개인의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해 봅시다. 마이클 세일러가 예측한 2,100만 달러라는 가격에 도달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가격 목표 달성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이 가진 이런 고유한 특성들,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상징성, 강화되는 제도권 편입,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희소성, 이걸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의 잠재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다. 네. 물론 여기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몰빵 투자는 매우 위험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증식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일러의 특정 가격 예측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과 잠재력, 그리고 내재된 위험을 스스로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인물의 눈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극도로 낙관적인 미래상, 즉 2046년까지 개당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예측과 그 배경에 깔린 부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논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시각은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 뒤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특히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일러의 주장은 강력한 비전 제시인 동시에 어쩌면 그의 막대한 투자 포지션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최초,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다른 자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극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특정 가격 목표를 달성하든 못하든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융 시스템과 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예측처럼 만약 정말로 전 세계의 막대한 부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대이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투자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심지어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용 움직임, 즉 제도권 편입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자산으로 편입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